162페이지 49번부터 38강 제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9번 용강 유출 사고 발생할 때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유의 작업원을 대피한다. 맞겠지요? 주의 인화물질 폭발물을 제거한다. 맞습니다. 용강 유출 부위에 순행 조치한다. 물을요, 직접 이렇게 용강이나, 그 다음에 또, 고철이나 이런 곳에 잘못 뜨거워진 상태에 부어버리면은요, 순간적으로 달구어져 있을 때는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강공정에서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물이 거기에 이제 접촉되는가 안 되는가, 수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 아니겠지요. 용강 폭발에 주의하고 방열복 방호면을 착용한다. 이 적절한 조치사항입니다. 제강조업에서 사용되는 합금철 구비 조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합금철이라는 것은 선철과 비슷합니다. 용선과 선철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합금철은 이제 고로처럼 대용량의 로가 아니고 적은 로에서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것도 코크스나 이런 걸 고로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값싼 가스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금철에는 쉽게 말하면은 그런 게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여기서는 합금철이 환원철이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합금철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하고 SI라든지 철하고 FEMN이라든지 이런 걸 말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 합금철의 구비 조건은 뭐냐면은 냉각제로도 쓰이고 매용제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소와 친화력이 철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와 친화력이 커서 가령 여기에 SI가 있으면은 산소와 결합해 가지고 슬래그로 제거되고, 철은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또 철로 들어가고, 또 아니면은 망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서 산소도 제거한다든지, 그 다음에 황도 제거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 강에 적정량 들어가서 강도를 높여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금철은 산소와 친화력이 철보다 커야 됩니다. 용강 중에서 확산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이제 산소 중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합금원소로 녹아 들어가서 어떤 특정 성질을 보강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화학적 성질에 의하여 유해 원소를 제거해야 된다. 맞습니다. 용강 중에서 탈산 생성물이 있으면 이걸 아주 쉽게 부상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요, 가와 나는 요 밑에 설명했습니다. 확산 속도 클 것, 산소와 친화력이 철보다 클 것, 요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해 원소, 해로운 원소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탈산 생성물, 이 탈산 생성물이 아주 쉽게 부상 분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4가지 쓰라 하면 쓸 수 있겠죠, 그죠? 확산 속도 클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적어도 4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51번 조개를 하면은 반드시 이게 인고트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바로 아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중간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걸 붕괴아변이라고 합니다. 조개 붕괴아변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없애고 항공정으로 묶어가지고 조개 붕괴공정 항공정으로 묶어서 용강에서 바로 직접 빌린 슬래브 제조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연속 주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거 정년 배소 성경 속
뭐 요거는 여기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이제 영어 용어를 혹시 여러분이 영어 용어를 나올 때 헷갈리지 마라고 요려놨습니다. 현장에서 그래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닌데 정렬은 defining이라 하고요. 배소는 roasting이라고 합니다. 선광을 드레싱이라고 하고 소결을 신트링이라 한다 하는 정도로 알아두고요. 특히 배소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은 우리 생활에 일본어가 많습니다. 그래 구이 이렇게 이제 구이를 로스 구이라 하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 로스가 로스팅입니다. 비열 요것도 많이 했는데 어떤 물질 1gF에서 온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입니다. 1기압에서 14.5도씨의 순수한 물 1gF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1칼로리입니다. 1칼로리입니다. 1기압에서 14.5도씨의 순수한 물 1gF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1칼로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번 전로조업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 슬로핑 현상. 이건 참 뭐냐면 이거 칠연중기에 용제 녹아있는 슬래그입니다. 용제 및 이리 칠연중기입니다. 칠연중기에 용제 및 용광이 노예로 분출되는 현상입니다. 중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하고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슬로핑 칠연 초기에 하드 블로우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산소 압력이나 탈탄 속도가 초기부터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칠연 초기에 지나치게 하드 블로우를 해놓으면은 산소 압력이 증대하고 탈탄 속도가 증가하면 이 탈탄이 된 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슬래그가 돼가지고 위에 슬래그가 많이 쌓여가지고 솟아올라서 넘치는 걸 말합니다. 칠연 초기에 하드 블로우를 했는데 이게 칠연 중기에 산소 압력 탈탄 속도가 증가함으로써 이게 이제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면 칠연 중기에는 이렇게 벌써 넘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진정제인 석회석 철광석을 대표적으로 진정제인 석회석 철광석 이걸 투입하여 용제상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됩니다. 스피팅은 또 뭐냐? 산소 제트로 철입자 노예로 막 튀어나가는 현상입니다. 슬래그층이 얇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칠연 초기에 이게 슬래그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화반응하면서 팍팍 튀어나가는 겁니다. 슬래그층 얇을 때 칠연 초기 철 입자 노외로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형석과 같은 매용제를 투입하여 슬래그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슬로핑이나 스피팅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팅이 일어나면은 CAF2 형석 이게 매용제 대표적인 매용제인데 투입하여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해는 뭐냐면은 용광, 용제가 노외로 비산하지 않고 노구 근방에 도넛 모양으로 쌓이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발해는 방지 대책이 뭐냐면 현상과 방지 대책을 설하면 주관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다공 노즐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로산소 취입용 노즐이 처음에는 한 개의 구멍이었으나 최근에는 용량 대형화로 다공 노즐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설비 명칭은 산소 렌스입니다. 혼선로, 가열 열방산 방지 기능을 가지고 가열 기능도 있고 열방산 방지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선로 성분균이라 기능되어 있습니다. 용선로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고로지오그죠. 용선로는 고로입니다. 용선로 성분균이라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용선을 임시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탈환 기능도, 완벽한 탈환이 아니지만 탈환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H는 순환탈가스법이라고 합니다. 환류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밑에 레이더를 있고 위에는 진공로가 있는데 거기에 관을 연결해가 상승관, 하관관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냐면은 진공조 상부에 산소 별도로 포스코에서는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특별히 RHOB법이라고 합니다. 옥시전 플로우이니까. 순환탈가스법은 진공조 하부에 흡인용 배기용 관이 2개 있습니다. 탈가스 처리할 때 2개의 관을 용광에 담그고 용광을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진공 중에서 탈가스 처리하는 노외 정연법입니다. 노외 정연 또는 2차 정연법입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 레이더 바닥 다공질로 내화물을 통해 캐리어 가스, 질소, 캐리어 가스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운반하는 가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캐리어 가스, 질소 취입하고 탈환 반응 촉진하는 탈환법은 이걸 그래서 레이더 바닥에 구멍이 여러 개 있는 다공질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공질 내화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 질소가스 같은 걸 캐리어 가스라고 하는데 질소가스를 취입합니다. 그러면 이게 교반작용을 하겠죠. 불불 끓게 해서 탈환 반응을 촉진해 줍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포러스 플러그법이라고 합니다. 기체 취입 후에 용선 탈환한다. 이거는 물론 위에는 뭐를 넣느냐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탈환계를 넣습니다. 반응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레이더에서. 기체 취입 후 용선 탈환하는 법에는 고로탕도에서 있잖아요. 탈환하는 고로탕도 탈환법. 그 다음에 고로탕도 탈환법 여기에서처럼 레이더 탈환법도 있습니다. 고로탕도 탈환법. 그 다음에 레이더 탈환법. 자, 여기서는 레이더 탈환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레이더를 휘저어가지고 이래저래 쉽게 말하면 흔들어가지고 탈환하는 요동 레이더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반법이 있습니다. KR법 같은 경우는 교반법이 됩니다. 교반법. 탈환제만 주입하는 탈환제 주입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 취입하는 기체 불활성 이온 주로 불활성 기체입니다. 기체 취입하는 거. 그 다음에 마그네슘 탈환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포 펌프식 환류교환법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포 펌프식 환류교환법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기체 취입 후 용선 탈환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보니까 이게 상당히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르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CBT 할 때도 NCS 대비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은 CBT도 합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CS 실기시험 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계속 반복해서 해서 결과는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끈을 놓지 말고 이 범위가 넓지만은 계속 반복해 주세요.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어떤 데는 보면 여기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해를 순간적으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널리 이해해 주세요. 고로 탕도에서의 탈환을 한번 봅시다. 고로에서 출선한 용선을 탕도에서 계속 탈환하며 이 고로 탕도에서의 탈환은 와류법하고, 와류는 이렇게 이제 격렬하게 지그재그로 흔들 일직선을 곱게 가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이렇게 뱀처럼 왔다
갖다 흔들어 줍니다. 이게 와류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평면은 평면인데 거기에서 유동법, 슬래그의 특징이 뭐냐면 유동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평면에서 막 아래로 막 흔들려 가는 그 유동법, 평면 유동법이 있습니다. 고로탕도에서는 또 이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덜 타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치주법이라고 합니다. 레이덜 타랑을 치주법이라고 합니다. 자, 레이덜 타랑을 치주법이라고 합니다. 소다회, 여기에 소다를 말해 소다회 복합제 사용합니다. 소다회 복합제 사용합니다. 요즘은 소다를 저는 별로 못 봤는데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위가 안 좋아서 옛날엔 특별히 위장약이 없어서 이 소다를 복용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게 참 공업용인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이렇게 소다를 먹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 소다의 복합제는 타랑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이들 안에 타랑제를 넣고 용선을 주입하여 타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타랑 능력은 약 50% 정도인데 이거는 그럼 어디서 하느냐? 레이들도 또 지금 혼선로 적용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동 레이들법, 레이들에서 이거 정확하게 경사지게 흔드는 걸 편심 회전력이라고 합니다. 편심 회전력을 주어서 이제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타랑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DM 전로, 회전 드럼, 요동 레이더법 등이 또 있습니다. 참 많이 있죠, 그죠? DM 전로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로가 아니고요. 레이더를 개조했습니다. 레이더를 개조하여 편심, 일반 회전 요동, 그 다음에 정회전과 역회전을 반복하고 회전 속도 증가시켜 탈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 드럼법, 회전 드럼법은 어떻게 되느냐? 석회, 코커스 가루를 타랑제로 이용합니다. 드럼처럼 또 움직여서 타랑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여기에 황이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진짜 타랑하는 방법이 많지요. 그 다음에 교반법이면 또 보면 뭐냐면은, 자, 여기도 많습니다. 교반봉하고 교반날개인데 요거는 지금 내화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타랑제 혼합한 용선에 담근 후에 회전시켜서 타랑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대형 고로족 성강일관 제철소에서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현장에서 사전 처리용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이걸 많이 씁니다. 현장에서 사전 처리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데마크, 오스트라고 이게 그 독일어니까 오스트, 웨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마크, 웨스트, 베르크 여기서는 오스트라고 해놨는데 뭐 그거 다 데마크, 웨스트, 베르크, 라인슈탈, KR 요 세 가지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데마크, 오스트보다는 뭐냐면은 웨스트로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는 오스트라고 해놨습니다. 뭐 어느 걸 쓰든지 관계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라인슈탈법은 뭐냐면 내화물질, 교반봉은 내화물질입니다. 내화물질 교반봉으로 회전하고 용선에 타랑제를 넣습니다. 회전하고 그 다음에 타랑제는 필연적으로 이건 다 들어갑니다. 교반법에는 혼합하여서 타랑하는 방법입니다. 데마크 웨스트법은 베르크법. 참 어렵죠. 그래서 이걸 DO라고 하더라고요. DO라고도 표시하더라고요. 데마크 웨스트 베르크법을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해놓읍시다. DO로도 표시한다. T자입니다. 이거는 T자. T자 내화제 파이프 교반봉 회전시켜. 파이프 T자입니다. 요거는
T자 내화제 파이프 교반봉 회전시켜 수평관 안에서 수평관 안의 용선을 어떻게 해요? 원심력으로 이 용선을 원심력으로 탈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디오 데마크 웨스트베르크법입니다. KR법 요게 진짜 많이 쓰이더라고요. 여러 개의 회전날개에 달린 교반봉 회전시켜 탈환하는 거. 날개가 여러 개 있는 거. 이 방법은 효율이 진짜 우수합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제일 나올 확률이 높은 KR법입니다. 효율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교반봉 수명 문제 유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화물이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59번을 한번 봅시다. 다음 관계의 결함 중 내부 결함으로 틀린 것은 여기 제품 표면의 얕은 주름, 당주름은 외부 표면 결함입니다. 편석이나 비금속 개재물이나 수축과는 내부 결함입니다. 한 라인에서 재선, 제강, 아변, 전공정 모두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정연 및 가공하는 제철법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데 실기시험 칠 때 선강일관 제철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서술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써야 됩니다. 뭐 설치라 이런 말 안 해도 한 라인에서 재선, 제강, 아변, 전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철법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강 중 용강에 혼입되기 쉬운 질소 제거를 위한 탈질 촉전 방법입니다. 강력 끓음을 조장한다. 불불 끓어가지고 이제 제거되도록 한다. 노구에 공기를 침입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는 질소가 80% 있거든요. 용선 중 질소를 줄여줘야 되겠다. 탈턴 반응을 강하게 하여 강력을 강력 교반하면 이 질소도 날아간다. 그래서 요런 거는 맞고요. 공기 침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 연속 주조기에 특수 연속 주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래브 블룸 필렛을 대량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리하다 이 말이야. H자로 된 현강이 있을 겁니다. 이거 그다음 I자 현강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H현강, I현강을 연속 주조기의 긍의 연구 과정에서 바로 직접 하는 연주기가 특수 연속 주조기입니다. 단면 현상이 복잡하여 균열, 부풀림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면 현상이 이런 현상 방지를 위해 단면 현상 균일하고 스프레이, 물 뿌리는 스프레이대와 균일하게 냉각하고 그 다음에 롤 배치 적절하게 조절하여 결함을 방지해 주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연속 주조는 이제 단점이 이렇습니다. 형상이 간단한 거는 괜찮은데 복잡한 거는 잘못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뭐 별 그건 없는데 스프레이대 균일하게 냉각하며 해놨는데 여기에 저 뭐냐면은 그게 없습니다. 괄호가 여기에서는 하나 빠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괄호를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또다시 이제 38강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강의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